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박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갔어요. 65세,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여는 순간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에서 40대쯤 돼 보였어요.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이순자 씨 맞죠? 한 남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누구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박재민 씨, 어디 있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민이가. 왜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빌려준 돈 받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억입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박재민은 PC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32세, 백수 5년차였어요. 모니터에는 코인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출렁이고 있었죠. 재민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72시간째 잠을 안 잤습니다. 이번엔 대박이야. 느낌이 와. 재민이 중얼거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전액 매수. 계좌에 있던 500만 원이 전부 코인으로 바뀌었어요. 재민은 숨을 죽이고 차트를 바라봤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지만 차트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 클릭했습니다. 손절. 500만 원이 2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재민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PC방을 나와 집으로 갔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여보세요? 재민아, 밥은 먹었니? 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3일째 라면만 먹고 있었습니다. 돈은 있고? 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건강 챙겨라. 네. 전화를 끊고 재민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아니었어요. 5년 전 재민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괜찮은 직장이었죠.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재민아, 너 코인 해봤어?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코인? 그게 뭔데? 비트코인 말이야. 가상화폐. 동료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차트였습니다. 이거 봐. 3개월 만에 10배 올랐어. 재민의 눈이 커졌어요. 10배? 응. 1천만 원 넣었는데 1억 됐어. 재민은 침을 삼켰습니다. 1억. 다음 날 재민은 코인 거래소에 가입했어요.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천천히 매매를 했죠. 한 달 후 100만 원이 300만 원이 됐습니다. 재민은 흥분했어요. 이거 대박이잖아.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1천만 원. 2개월 후 1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어요. 재민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회사를 다녀? 어머니 순자는 반대했어요. 재민아, 그만두지 마.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괜찮아요, 엄마. 전 더 큰일 할 거예요. 재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코인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어느 날은 1천만 원을 벌었어요. 어느 날은 2천만 원을 잃었죠.
재민의 통장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1년 후 3천만 원은 5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재민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안 돼. 만회해야 해. 더 큰 돈이 필요했어요.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 카드론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1천만 원, 총 6천만 원. 이걸로 대박 내면 돼. 재민은 전액을 코인에 넣었습니다. 한 달 후 6천만 원은 2천만 원이 돼 있었어요. 재민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더 빌렸습니다. 이번엔 사채였어요. 한 달에 10% 이자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대박 난다. 하지만 5천만 원도 사라졌어요. 재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돈 내놔. 재민은 도망쳤어요. 핸드폰을 버렸습니다. 원룸을 빠져나갔죠. 어머니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순자를 찾아온 겁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의 집,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2억. 그게 무슨...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빌려간 돈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원금 1억에 이자 1억. 순자는 서류를 볼 수 없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모르든 알든 상관없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보증인이 어머니잖아요.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보증인 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도장까지.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찍었겠죠. 남자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론 유효합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던졌어요. 그때까지 2억 준비하세요. 새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재민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재민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경찰서에 갔어요. 아들이 실종됐어요.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사라진 건 실종이 아닙니다.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전 재산을 확인했어요. 예금 3천만 원, 전세금 5천만 원, 합쳐서 8천만 원. 2억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재민을 키우며 모은 돈. 청소일, 식당일 뭐든 했어요. 손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재민 대학 보내려고, 재민 취직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니. 순자는 며칠간 밥도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습니다. 일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어요. 집을 팔기로. 부동산에 갔습니다. 이 집 팔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어요. 1억 2천 정도 받으실 것 같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금 3천에 집 1억 2천. 총 1억 5천. 아직도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순이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다던데. 순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재민이가 빚을 2억이나 만들었어. 순이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5천 빌려줄게.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하지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65세의 빚쟁이가 되다니. 2주 후 순자는 2억을 모두 갚았습니다. 집도 팔았어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3평짜리 좁은 방, 창문도 작았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어요. 순자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이 무너졌어요. 다음 날, 순자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5세, 쉽지 않았어요. 식당, 청소, 뭐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죠.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한 달 후, 겨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일이었어요. 월급 150만 원.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유리병을 정리하고 플라스틱을 분류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하루하루 버텼어요. 재민 생각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눈물이 났어요. 재민아, 넌 지금 어디서 뭐하니?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말라갔어요. 원래 55kg였는데 45kg까지 빠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순자 씨,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67세가 됐어요. 여전히 재활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에 격한 통증이 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순자 씨, 동료가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시네요.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쉴 수 없었어요. 쉬면 돈이 없었거든요. 진통제를 먹고 계속 일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68세,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사진이 떠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재민.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어디서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로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순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재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재민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민이 엄마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는 재민을 밀쳤습니다. 넌 왜 왔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다고?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어디 있었어? 2억이나 빚을 만들고.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엄마, 집도 팔았어. 동생한테 돈도 빌렸어. 순자가 재민의 가슴을 쳤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했어. 허리 디스크 걸렸어. 재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재민을 밀쳤습니다. 나가.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엄마, 나가라고. 재민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뭔데?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재민이 봉투를 순자 앞에 놓았어요. 돈이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 이게 뭐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억입니다.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갚으신 돈이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8천만 원 더 있어요. 재민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총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말을 잃었어요. 이게 어디서 난 돈이야?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3년 전과는 엄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민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재민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2억이라는 빚을 만들었는데 한 달 후 재민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160원. 하루 10시간 일했어요. 한 달에 27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30만 원 내고 밥값 4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하지만 2억을 모으려면 100개월,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재민은 절망했어요. 8년. 너무 길어. 그때였어요. 편의점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담배 한 갑 주세요. 재민이 담배를 건넸어요. 남자가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너, 뭔가 다르네. 예. 재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눈빛이 달라. 뭔가 간절한 게 보여.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일 하나 제안할까? 재민은 명함을 받았어요. 김태영 -IT 스타트업 대표. 무슨 일인데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코딩 할 줄 알아?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 때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었습니다. 잘해? 네. 좀 하는 편이에요. 태영이 재민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내일 우리 사무실로 와. 테스트 해볼게. 다음 날, 재민은 태영의 사무실로 갔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직원이 3명밖에 없었어요. 태영이 컴퓨터 앞에 재민을 앉혔습니다. 이 프로그램 버그 찾아봐. 재민은 코드를 보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재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찾았어요. 태영의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빨리? 재민이 버그를 설명했습니다. 태영은 감탄했어요. 너, 실력 좋은데? 재민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재민은 태영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 300만 원. 편의점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더 힘들었어요. 밤샘 작업이 많았습니다. 재민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빨리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6개월 후 회사가 투자를 받았어요. 10억 원. 태영이 재민을 불렀습니다. 재민아,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대표님. 태영이 봉투를 건넸어요. 보너스야. 3천만 원.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넌 받을 자격 있어. 재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1년 후,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20명으로 늘었어요. 재민은 개발팀장이 됐습니다. 연봉 8천만 원, 보너스 5천만 원. 재민은 돈을 모았어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서 계속 살았어요. 라면을 먹었습니다. 오직 2억을 모으기 위해. 2년 후
회사가 상장했습니다. 태영이 재민에게 말했어요. 재민아, 스톡옵션 줄게. 주식이었습니다. 1%, 회사 시가총액이 500억이었어요. 1%면 5억이었습니다. 재민은 믿을 수 없었어요. 대표님, 이렇게까지. 넌 이 회사의 핵심이야. 재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돈을 모았어요. 급여 저축 1억 5천, 보너스 1억, 스톡옵션 5억, 총 7억 5천만 원. 2억은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재민은 결심했어요. 엄마를 찾아가야 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 방. 재민은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재민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재민이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순자는 재민을 일으켜 세웠어요. 고개를 들어.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순자가 재민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재민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엄마. 순자도 재민을 안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재민은 어머니의 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3평짜리 고시원, 침대와 책상이 전부, 창문도 작았어요. 재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3년 동안.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재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이런 데서 안 사셔도 돼요. 재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강남 아파트요. 35평.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명의로 샀어요. 재민아. 그리고 이것도. 재민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매월 300만 원씩 들어올 거예요. 재민이 웃었어요. 엄마 용돈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엄마 거예요. 재민이 순자의 손에 통장을 쥐어줬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아, 고마워. 두 사람은 다시 안고 울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깨끗한 아파트, 35평 3룸.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집을 잃었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다니. 재민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엄마 가구도 다 샀어요. 재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모두 새 것이었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푹신했어요. 좋으시죠? 재민이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좋다. 재민도 순자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일 그만두세요. 하지만 재민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허리 아프시잖아요. 쉬세요. 순자는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만둘게. 재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재민이 저녁을 차려왔어요. 배달 음식이었지만 고급스러웠습니다. 일식, 중식, 한식. 다양하게 주문했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순자는 음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년간 라면과 김밥만 먹었거든요. 제대로 된 식사가 얼마만인지. 재민은 엄마 그릇에 음식을 계속 담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식사 후
재민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재민아. 네. 진짜. 코이는 안 해? 재민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안 해요, 엄마. 재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다신 안 해요. 맹세할게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재민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아요. 뭘? 돈은 도박으로 버는 게 아니라는 거요. 재민이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거예요. 순자는 재민을 안았어요. 그래, 아들. 잘 깨달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새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재민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어요. 항상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건강은요? 좋아. 너무 좋아.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2개월 후, 순자는 동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노래교실, 미술교실, 댄스교실. 재미있었어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순자 씨, 아들 잘 됐다며?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순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부러워요. 우리 아들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좋아질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후, 재민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제가 결혼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재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동료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볼 수 있니? 다음 주에 데려올게요. 순자는 기뻤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니. 일주일 후, 재민이 약혼녀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28세, 회사 디자이너. 밝고 예쁜 여자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민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순자는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이 쑥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언제? 순자가 물었어요. 3개월 후요.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결혼식 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돌아가고 순자와 재민만 남았습니다. 재민아. 네. 행복하니? 순자가 물었어요. 재민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재민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순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아들. 잘 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재민의 결혼식.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새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입장했어요.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입장했어요. 하얀 드레스가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진행됐어요. 재민이 순자에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재민이 순자를 안았어요. 순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너도 사랑한다. 피로연. 많은 사람이 축하해 주었어요. 태영 대표도 왔습니다. 축하해,
재민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태영이 순자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아들 정말 훌륭해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태영이 재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 친구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왔어요. 순자는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이 쑥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재민과 서연은 신혼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3박 4일. 순자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행복했거든요. 일주일 후 재민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재민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선물이에요. 서연이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순자가 받아들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민이 요리를 했어요. 솜씨가 늘었더라고요. 맛있다, 재민아.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6개월 후, 서연이 임신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재민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정말? 네.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라니. 며칠 후, 재민 부부가 찾아왔어요. 서연의 배가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만져보세요. 서연이 순자의 손을 자신의 배에 올렸어요. 순자는 떨렸습니다. 조그만 생명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가 울었습니다. 9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민준. 순자는 병원에 달려갔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내 손자. 순자는 한참을 아기를 바라봤어요. 재민이 옆에 섰습니다. 엄마 예쁘죠? 응. 너무 예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응? 감사해요. 재민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같은 아들 키워주셔서.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고마워. 순자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일어나줘서. 두 사람은 안고 울었어요. 1년 후, 민준이는 돌이 됐습니다. 순자의 집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작은 파티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향해 웃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민준이. 민준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재민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순자가 웃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손님들이 다 가고, 순자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왔던 그날, 집을 팔았던 그날, 고시원에서 울던 그날, 모두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순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아들, 예쁜 며느리, 귀여운 손자,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재민이 찾아왔어요. 엄마,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재민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3년 전에 쓴 거예요. 순자는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 재민이에요. 이 편지를 쓸 때 저는 부산에 있어요.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2억이라는 빚을 만들었어요. 엄마 집까지 팔게 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죽으면 엄마는 어떡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반드시 돈을 벌어서 돌아가겠다고.
엄마한테 다시 집을 사드리겠다고, 편하게 살게 해드리겠다고,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갈게요. 엄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재민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재민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순자가 재민을 안았어요. 그래, 아들.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3살이 됐어요.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순자는 70세가 됐지만 건강했어요. 매일 손자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민 가족이 순자 집에 모였어요. 엄마,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순자가 물었어요. 회사를 나가기로 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재민이 웃었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됐어요. 사업, 괜찮겠니? 재민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엔 다릅니다. 어떻게? 코딩 교육 사업이에요. 재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거예요. 순자는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부산에서 깨달았어요.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땀 흘려 일해서 버는 거라고. 재민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아들. 해봐. 정말요? 응. 엄마는 널 믿어. 재민이 순자를 안았어요. 감사해요, 엄마. 3개월 후, 재민의 코딩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 코딩 아카데미. 강남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개원 첫날, 학생이 5명 왔습니다. 중학생들이었어요. 재민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코딩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인생도 가르칠 겁니다. 재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32살에 모든 걸 잃었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코인으로 2억 빚을 만들었죠. 엄마한테 집만 됐어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민이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죽도록 일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재민이 웃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개월 후, 학생이 10명으로 늘었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진짜 인생을 가르치는 학원. 한 어머니가 재민을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희 아들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임만 하던 애가 코딩에 빠졌어요. 재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꿈이 생겼대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장님처럼 되고 싶다고. 재민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1년 후, 학원이 2개로 늘었습니다. 학생이 200명. 재민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순자의 집,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재민 가족, 순자, 그리고 이모 순이. 순이가 재민에게 물었어요. 재민아, 학원 잘 되니? 네, 이모. 감사하게도. 다행이다. 순이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순이가 순자를 불렀어요. 언니, 잠깐 나와봐.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언니, 그때 빌려준 돈 기억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천만 원. 응. 그거 받고 싶어. 순이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 아직 준비가. 순이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데? 안 받을래.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언니가 그 돈으로 재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잖아. 순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거면 됐어. 내 조카가 잘 됐으면 됐지. 언니.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자매는 안고 울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재민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왜 우세요? 순자가 재민을 불렀어요. 재민아, 이모한테 인사드려. 재민이 순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감사합니다. 순이가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됐다, 재민아. 정말 잘됐어. 그날 밤, 재민은 어머니와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재민이 심호흡을 했어요. 사실,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뭐가? 코인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뉴스에서 코인 시세 나오면 궁금해요. 재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갔으면 얼마 벌었을까 하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정말요? 응. 중독이란 게 그런 거잖아. 순자가 재민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넌 참고 있잖아.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야. 순자가 웃었어요. 재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2년 후, 재민의 학원은 5개로 늘었어요. 학생이 500명, 직원도 20명이 됐습니다. 재민은 작은 빌딩을 샀어요. 본사를 차렸습니다. 개업식 날, 순자도 참석했어요. 재민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5년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코인 중독으로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재민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재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학원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재민이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희망을 만드는 곳입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했어요. 민준이도 5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순자에게 달려왔어요. 응, 우리 민준이. 순자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대단해요. 민준이가 재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 아빠 정말 대단하지. 순자가 웃었습니다. 나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민준이가 외쳤어요. 재민이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네. 아빠처럼 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재민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거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1년 후, 재민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창업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MC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재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실패를 인정한 거요. MC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재민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코인 중독으로 가족을 망쳤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만들었어요. 재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이 재민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코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재민에게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저도 재민님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 구하러 갑니다. 재민은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6개월 후, 재민은 책을 썼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코인 중독, 2억 빚,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3년간의 재기. 모두 책이 출간됐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섰어요. 한 젊은 남자가 재민 앞에 섰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코인으로 망했어요. 재민이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빚만 지웠어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 책 읽고 용기가 났어요. 재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1년 후, 재민의 학원은 전국 10개로 늘었습니다. 학생이 2,000명. 재민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았어. 복지관 갔다 왔어. 건강은요? 완전 좋아. 걱정 마. 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72세였지만 건강했어요. 재민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효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순자가 재민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충분해. 너무 충분해. 재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은 안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재민은 특별한 장소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어디 가는 거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재민이 웃었어요. 차는 한강 근처로 갔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어요. 여기가 어디니? 순자가 물었어요. 재민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갔어요. 한 집 앞에 섰습니다. 재민이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순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50평이 넘는 큰 집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순자가 물었어요. 엄마 새 집이에요. 재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이사 오세요. 여기로.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집도 좋은데 여기가 더 좋아요. 재민이 순자를 베란다로 데려갔어요.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좋은 데서 사세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아, 고마워.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2주 후, 순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가구도 전부 새 것으로 샀어요. 침대, 소파, 식탁. 모두 고급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새 집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평화로웠어요. 3년 후, 민준이는 8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코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학원에서요. 어느 토요일, 재민 가족이 순자 집에 왔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응, 우리 민준이. 순자가 민준이를 안았어요. 할머니, 제가 게임 만들었어요. 정말? 네, 보여드릴게요.
민준이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간단한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8살이 만들었다는 게 대단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순자가 감탄했어요. 재민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보다 나을 것 같아요. 재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옛날에 나쁜 짓 했다는 게 진짜예요? 순자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재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 아들을 말렸어요. 하지만 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순자가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진짜야. 아빠가 실수를 했어. 민준이가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대단해요. 민준이가 재민을 안았어요. 재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1년 후, 재민의 학원은 전국 20개가 됐습니다. 학생이 5,000명. 재민은 코딩 교육계의 스타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은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학생 500명이 모였습니다. 재민이 단상에 섰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10년 전 여러분 나이였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꿈도 많았죠. 돈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재민이 웃었어요. 그래서 코인에 손을 댔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망했어요. 완전히. 재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죠. 재민이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쉬운 돈은 없어요. 재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땀 흘려 일해야 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재민에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저도 코인하고 있어요.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재민이 학생의 어깨를 잡았어요. 가족 생각해. 가족이요? 응. 내가 잃으면 가족이 울어.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재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2년 후, 순자는 75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어요. 재민은 40대가 됐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죠. 민준이는 10살. 똑똑한 소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순자 집에 모였어요. 트리를 꾸몄습니다. 선물을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재민이 모두를 불렀어요. 여러분, 발표할 게 있어요. 뭔데? 순자가 물었습니다. 재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둘째가 생겼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 또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모두 환호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10개월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지. 순자는 병원에 달려갔어요.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 순자는 한참을 아기를 바라봤어요. 재민이 옆에 섰습니다. 엄마, 행복하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재민이 순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지. 순자가 재민을 바라봤어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재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후, 재민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극장에서 울었습니다.
시사회 날, 재민과 순자가 함께 갔어요. 영화를 보며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과거를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재민과 순자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재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영화는 제 이야기지만 재민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엄마의 사랑 이야기죠. 박수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재민이 순자를 안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안고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로부터 5년 후, 순자는 80세가 됐습니다. 재민은 45세, 민준이는 15세 고등학생, 민지는 5세 유치원생,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의 80세 생일이었어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초를 켰어요. 할머니, 소원 빌어요. 민지가 외쳤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초를 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순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재민, 서연, 민준이, 민지 모두 웃고 있었어요. 이미 다 이뤄졌단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뭔데요? 가족이 행복한 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재민이 순자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평생, 나도 고마워, 아들. 온 가족이 함께 안았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끝. 10년 전, 재민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코인 중독으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년간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죠. 지금, 재민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그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순자가 웃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죠. 어디선가. 지금 코인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 빚 때문에 괴로운 누군가. 가족한테 미안한 누군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재민처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희망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